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최근 노숙자 가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숙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전히 쉘터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LA시의회가 메트로 시스템 안전 강화를 위해서 방안 모색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 총영사관 건물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재건축 절차에 돌입합니다. NIM 통합교육부가 100명 이상의 교사 감원을 결정했다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치솟는 주택가격 등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세대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분석기관의 조사 결과 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20대 시절에 비해서 수입은 적고 부채가 많으며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육류 제품 중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학교에서 인공지능으로 총기를 소지한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모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돈을 지급한 당사자 마이클 코언이 오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라파에 대한 정밀 군사 작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입 작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을 넘은 러시아가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향해 전진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2대 국회 원내 협상을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처음 만났습니다. 회동은 덕담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지만 최상병 특검 등 쟁점 현안이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에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어깨 탈골이라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LA 다저스는 샌디에고에게 0대4로 패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그리고 덴버 너기츠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나란히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 한때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메트로, 버스, 지하철 타기 무섭다.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은 기자가 직접 또 지하철을 타고 LA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상황을 보도해드린 바 있죠. LA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에서 잇따른 폭력 사태로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결국 LA시의회가 메트로 시스템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10일 LA시 의회가 메트로 시스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를 위한 첫 단계인 메트로 시스템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이날 경찰과 메트로 관계자들로 하여금 LA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에 메트로 시스템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고서가 마련되면 마련된 보고서를 토대로 시의회는 메트로 시스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메트로 열차와 버스, 메트로역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메트로 시스템에서 폭행이나 강철도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연령별, 인종별 분포로 통계를 제시합니다. 메트로 시스템 안전 강화 방안을 선보인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밤샘 경비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메트로 지하철에서 홈리스 남성의 공격을 받고 숨진 66세 이민자 여성을 예로 들면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트로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니 시의원은 메트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 상황에서 이대로 메트로를 방치해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메트로 안전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메트로 이사회는 2,000개 버스에 운전사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사 주변에 대형 플렉시글라스를 설치하기로 긴급 승인하면서 연내에 플렉시글라스가 모두 설치됩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또 지하철에서 폭력 사건을 저지른 전과자들이 저지르는 폭력 범죄 통계를 분석해 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메트로역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노숙자 문제로 몬세를 앓고 있는 이곳 LA에 최근 들어서는 가족 단위의 노숙자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에서 노숙자 패밀리가 최근 급증하면서 노숙자 문제는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홈리스 가정이 늘어나는 원인은 이들이 지낼 만한 하우징을 비롯한 쉘터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올 들어 홈리스 패밀리 인구는 지난해와 비교해 45% 늘었습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이 지난해 회계년도 1분기와 올해 회계년도 1분기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분기에 LA 카운티에 기거하는 홈리스 가족 수는 1257가구로 늘어났는데 올해 1분기에는 1817가구로 늘었습니다. 다운타운 스키드로에만 수십여 명의 홈리스 가족들이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류 미비자들로 체류 신분 때문에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기금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홈리스 가족들이 늘어나는 주 원인은 부족한 쉘터 때문으로 거리에 내몰린 홈리스 패밀리들이 하우징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이 오픈하기 전날부터 밤새 기다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쉘터나 주거시설의 입주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홈리스 가족들에게 하우징에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홈리스국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은 생활비와 높은 렌트비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린 홈리스 가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홈리스 가정의 경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 어려워 상황은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주거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 홈리스 쉘터들을 전전하는 홈리스 가정도 많아 홈리스 가정을 위한 하우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LA에서 헐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NBC는 선대위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배우들과 함께 LA에서 초호화 후원 행사를 연다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는 지지 호소를 위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부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함께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뒤 후원금을 긁어 모으며 격차를 좁히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 규모에서 크게 따돌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M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돈을 지급한 당사자인 마이클 코언이 현재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발언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마이클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합의금을 건넨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마이클 코언을 통해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에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 비용인 것처럼 위장해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 언론들은 이번에도 트럼프 측 대변인은 이 코언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언은 한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라면서 충성심을 보인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각종 뒷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재선에 성공하면 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주 해안도시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 등에 대해서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시행된 감세법에 개인소득세 감면은 내년 말 만료됩니다. 이전에 감면 혜택 연장 방침을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세제 개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남가주 하늘 구름과 안개로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는 해가 나겠고 오늘 낮 기온 평균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서 남은 한 주간 역시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낮 기온도 평균 기온을 살짝 밑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58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6도, 56도, 해안 지역은 64도, 5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4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옥스퍼드 아카데미 등 명문 학교가 많아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통합교육구에서 이사회가 갑자기 100명 이상의 교사를 감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한인 등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력 반발에 밀려서 결국 이 계획 철회했습니다. 애너하임 통합교육구는 교육위원회가 3월 결정했던 교사 감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너하임 교육구 측은 교사 감원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었던 총 1,840만 달러 예산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빈번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인공지능 AI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학교에 설치하려 한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캔사스주는 총기 식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캔사스주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학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바로 재향군인들이 설립한 제로 아이즈라는 곳이 유일합니다. 이 기업은 AI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총기를 감지하면 시스템이 이 사실을 상황실로 전파하고 상황실에는 사법당국이나 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게 됩니다. 직원이 AI 시스템이 전파한 내용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게 되면 학교와 지역 당국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업체 등은 캔사스주의 학교 지원 정책이 바로 제로 아이즈 기업 한 곳을 돕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이 사실상 제로 아이즈 기업만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ABC 뉴스는 다수 총격 사건 이후 학교 보안이 수십억 달러 산업이 됐고 일부 주에서는 기업들이 주의회를 설득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법안에 넣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 행복할까? 이 G세대, M세대 이렇게 나눈 거 X세대 이후로 거의 모르시는 분들 더 많으시죠. 그때는 좀 화제가 돼서 X세대 그랬는데 요새 M세대, Z세대 잘 모릅니다. 아무튼 G세대가 가장 신세대입니다. 이 G세대의 밀레니얼 세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 G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20대 시절에 비해서 수입은 적고 부채는 많으며 연체율은 높다라고 신용 분석기관 트랜스유니언이 밝혔습니다. 이 G세대는 1995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로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뒤를 잇는 젊은이들입니다.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시기에 경제적 재앙을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그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G세대에는 또 다른 난관이 닥쳤는데 바로 개솔린에서부터 식료품까지 모든 물가를 끌어올린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이 또한 부담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은 G세대만 겪는 건 아닙니다. 경제 대부분의 신용상품에서 더 높은 부채가 쌓였고 연체도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G세대는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MZ세대 관련 소식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MZ세대, 즉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서 고가의 웨딩드레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결혼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예비 신부들은 마치 티셔츠를 고르는 것처럼 웨딩드레스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CNN 방송은 최근 미국의 패션 업체들이 결혼 비용을 절감하려는 MZ세대의 흐름에 맞춰서 속속 저렴한 웨딩드레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아버크럼비와 포레버 21, 부트반, 쉬인, 룰루스 등의 패션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000가 넘는 고가의 웨딩드레스 대신에 저렴하게는 $50 미만의 웨딩드레스를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버크럼비는 지난 3월 A&F 웨딩샵을 출범하고 웨딩드레스 등 신부와 하객들을 위한 제품 100종 이상을 $80에서 $150 정도에 선보였습니다. 포레버 21도 지난 4월 드레스와 잠옷 등의 결혼 관련 제품군을 최저 $9부터 $50 정도로 출시했고 웨딩드레스로 입을 수 있는 흰색 원피스는 $20대에 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룰루스도 지난 2월 LA에서 $100에서 $270 가격대로 웨딩드레스를 판매하는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쉬인도 평균 $50에서 $100, 최대 $200인 웨딩드레스를 판매합니다. 카우보이 부츠 등의 서부 컨셉의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던 패션업체 부트반도 이 같은 유행에 동참해서 가격이 대부분 $400 이하인 웨딩드레스와 카우보이 부츠 그리고 모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들 업체의 웨딩드레스 가격은 지난해 미국 평균 웨딩드레스 비용인 $2,000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MZ세대, 특히 G세대들이 결혼 정년기를 맞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막 20대 중반이 된 G세대는 결혼식에 있어서 기존 방식을 버리고 개성을 살리면서 비용은 더 절감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캐나다에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발생해서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 주변으로 번지면서 주민 수천 명이 이미 대피했고 인근 지역에도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국경과 가깝습니다. KBS입니다. 도로 앞을 짙은 연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차를 멈춥니다. 현지 시각 10일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다음 날 2배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산불은 통제 불능 상태로 영향권에 있는 인구 3,000명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포트 넬슨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 종합병원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됐습니다. As far as you could see, it was bumper to bumper. All the way like in front of you, all the way back. You could see 5 miles back. It was bumper to bumper. 캐나다 산불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엘버타주, 매니토바주 등 캐나다 중서부 지역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인접한 주거 지역에는 대피령이나 대피 준비령이 내려졌고 일부 도로는 연기로 폐쇄됐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는 미국 북부까지 퍼지면서 대기질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겪었으며 당시 연기는 뉴욕 등 미국 동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 산불 당국은 지난 겨울이 평소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했다며 올해가 재앙적인 산불 시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 육군의 또 한 명의 한인 장군이 탄생합니다.
버지니아 소재 미육군 병참학교인 QMS 사령관을 맡고 있는 박진형 대령이 오는 17일 준장으로 진급합니다. 한인 입양인 마이클 시글 준장에 이어서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 육군 두 번째 한인 스타입니다. 특히 시글 준장은 박 대령이 QMS에 부임하기 직전에 사령관을 맡았던 신임 지휘관이어서 한 부대에서 2명의 한인 장성이 배출되는 남다른 인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명의 한인 육군 장성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태어난 박 대령은 6살 때 이민와 뉴욕에서 성장했고 1994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수송부대 장교로 임관해서 29년 넘게 복무했습니다. 준장 진급식은 오는 17일 펜타곤에서 열립니다. 이 낙후된 LA 총영사관 건물을 전면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한국 정부의 사업 적정성 평가를 완료해 빠르면 다음 달 중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지난 3월로 부임 2주년을 지난 김영환 LA 총영사는 재건축 프로젝트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빠르면 6월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영사관 재건축은 노후된 영사관 건물을 새로 지어 해외 최대 한인사회를 관할하는 공간의 위상에 맞게 재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하 사업 적정성 평가를 모두 마쳤고 한국 외교부 본부가 설계업체 입찰 공고를 내는 데 필요한 인허가 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설계는 입찰권을 따낸 한국 대형 설계사무소가 LA 현지 설계회사와 조인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설계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김 총영사는 전했습니다. 기본 설계 완료 후에는 일반 설계, 총영사관 임시 장소 이전, 총영사관 건물 철거, 재건축 공사 시공업체 선정, 건설공사 진행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총영사관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공관 신축사업 예상 사업비는 한화로 882억 원이었지만 사업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됐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임 3년차에 돌입한 김 총영사는 아마도 기초설계부터 완료까지 임기 중 마지막 사업이 될 것이라며 후임 총영사가 영사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여름휴가철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할인 항공료 프로모션인 Make Your Next Summer Trip to Korea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5월 13일인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됩니다. 항공권 특가는 아시아나 미주 노선 항공권 할인 혜택입니다. 7월 5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30% 할인된 특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최대 30% 할인 특가 항공권 구매 혜택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인 flyasian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 모델 3종이 지난해 미국에서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차량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미보험범죄사무소가 발표한 2023 최다 도난 차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엘란트라와 소나타, 기아 옵티마가 미국 내 도난 발생 1위부터 3위 모델로 집계됐습니다. 엘란트라가 48,445건, 소나타가 42,813건, 옵티마가 3204건의 도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 실버라도 1500 픽업 트럭이 2만여 건, 그 뒤를 이어서 기아 소울이 5위를 차지한 2만 1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웨이 USA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추진을 위한 찬반 재투표 미개표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노조 성사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웨이 USA 일부 직원들이 주도한 노조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캘리포니아 소매 식당 노조 가입을 통한 노조 결성을 추진해 왔는데 이 식당 노조는 관할 연방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직원 찬반 투표에서 이의 제기로 남아있던 미개표본 13개 중에 10개를 개표할 것을 지난달 29일 결정했습니다. 직원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을 넘으면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유효표 131표 중에 노조 가입 찬성이 63, 반대가 68표로 반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명 관련 등의 문제로 노조와 사측 그 어느 한쪽에 이의 제기가 걸려서 개표가 미뤄졌던 미개표분 13개 중에 10개의 개표가 조만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 화제 소식 좀 모아보겠습니다. KBS입니다. 말기 신장 질환자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첫 사례였던 60대 미국 남성 릭 슬레이먼 씨가 현지 시간 1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는데요. 뇌사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몸에 이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술 직후 상태는 양호했으며 당시 의료진은 이식된 신장이 최소 2년은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병원 측은 슬레이먼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그가 신장 이식 결과로 사망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슬레이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그의 수술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천 명에게 생존 희망을 제공하는 목표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슬레이먼 씨 이후에도 지난 4월 두 번째 돼지 신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환자는 현재 건강을 되찾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미국 조지아주의 한 주택가로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정집 지붕과 벽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때 건물 잔해 속에서 도주를 시도한 남자를 발견하고 즉각 검거에 나섭니다. 새벽 2시경 멀쩡한 가정집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남성은 몇 분 전 경찰이 뒤쫓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였는데요. 정차하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하게 속도를 내며 밤길에 무법 질주하던 운전자. 경찰을 따돌리고 시야에서 멀리 사라졌지만 계속 과속 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차로 조경석에 부딪힌 뒤 공중을 날아 가정집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난입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 차량이 처박힌 곳은 부엌이었고 방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추격은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대형 사고를 치고 결국 별미가 붙잡힌 운전자는 19살이었다고 하고요. 이번 일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페사디나 지역에서 10대 고교생 등 청소년들 6명이 탄 테슬라 차량을 이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했습니다.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속 질주뿐만 아니라 탑승객 가운데 3명은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3시경 푸티힐 블러바드와 비스타 에비뉴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커브길에서 통제를 잃고 인근 건물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22살이었고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35마일이었지만 사고 당시 거의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과속으로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음주와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사고 차량 안에 있던 6명 중에 3명은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 모두 17살에서 22살이며 이들 중 일부는 기독교 학교인 마라나타 하이스쿨에 재학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20살의 스테판 파이머와 22살의 모헤드 사무엘이 포함됐고 이날 사고로 인해 일대 500가구 이상에는 약 45분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 프라이빗이죠. 네. 한인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이 프라이빗 골프장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월회비 인상을 통보하자 한인 골퍼들이 법적 소송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로스 코요테스 골프장 관리를 맡고 있는 아메리칸 골프 코퍼레이션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7월 1일부터 매달 회비를 무려 33%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이교식 옥타일레 이사장은 지난해 월 회비를 20%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13% 올렸다면서
골프장 관리 비용 상승과 직원의 오버타임 지급 등 이유를 들어 6개월 만에 또다시 33% 인상하겠다는 관리회사 통보에 대부분 한인 골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로스코이테스 컨트리 클럽은 전체 회원 600여 명 가운데 90%가 한인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레귤러 코스인 벨리비스타의 거리가 남자 블루티 기준 6,700야드로 비교적 길어서 이 한인 골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2, 3년 전만 해도 가입비가 15,000달러였지만 코로나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비가 35,000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월 회비는 월 980달러, 1년 전에 980달러였는데 지금 모두 인상이 적용될 경우 매달 1,470달러의 월 회비를 따로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 외에 식사와 음료수 비용으로 회원들이 분기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도 오는 7월부터 분기에 24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풀카트피 그리고 카트피 등을 감안하면 회원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800달러 정도 될 것이라는 게 회원들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무려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KBS입니다. 중국 비아디가 지난해 선보인 소형 전기차 시걸입니다. 가격은 약 7만 위안, 우리 돈 1,300만 원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비아디가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Chinese car companies are the most competitive car companies in the world. If there are not trade barriers established, they will pretty much demolish most other car companies in the world. 현재 이런 친환경 중국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는 25%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정도로는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기 어렵다고 보고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 중입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보호무역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중국 제품에 대해선 60% 이상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쳐 왔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우는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지원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 일본 등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투입을 확정한 보조금 규모가 807억 달러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도 최근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으로 10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의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대출과 대출 보증으로 7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며 여기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과 TSMC, 마이크론 등의 328억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증대를 위한 반도체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법은 현재 약 10%인 유럽연합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는 자금 규모는 미국을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1,42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르네상스를 꿈꾸는 일본도 2021년 6월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25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도도 지난 2월 타타그룹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의 정부기금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 투자안을 승인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 반도체 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무가 사업 우선순위를 미국 밖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PDD 홀딩스의 테무는 미국 사용자 확보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았지만 최근 다른 지역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무의 미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60%에서 올해는 33%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테무는 틱톡과 미국 정부 간의 갈등을 본 뒤 눈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PDD 홀딩스 경영진은 틱톡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지난 3월 틱톡 강제 매각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더 큰 공포를 느껴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 패션 업체의 쉬인, 패션 온라인 판매 업체죠. 테무와 쉬인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불법 제품을 수입한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국토안보부는 저가형 소포 조사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슈퍼볼을 앞두고 테무 광고를 빼라는 압박도 나왔습니다. 테무는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그 데이터를 중국으로 넘긴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1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난 주말 지구를 덮쳤습니다. 북미와 유럽 등 중위도에서도 이례적으로 화려한 오로라가 관측됐는데 통신과 전력 장애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보라색 줄무늬가 술을 놓고 분홍빛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며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자기폭풍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으로 주로 북극권 등 고위도 지역 상공에서 나타납니다. 오로라가 연출하는 우주쇼가 주말 동안 북미와 유럽 중위도는 물론 남반구에서도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이 아닌 대도시에서 오로라를 감상하기 위해 미국 서부 해변 등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이례적인 오로라는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 영향 때문입니다. There is a system of very complex sunspots that came together and formed a huge active region of the sun. And these are extremely active in the span of a day or a day and a half. They launched, I believe, something like 7 coronal mass ejections.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태양 폭풍의 등급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면 통신과 위성 교란은 물론 전력망 등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태양 폭풍으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변압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There's a certain amount of preparation that can be done. We're not really going to know the full. Nothing disastrous has happened, as far as we know. Over the next coming few weeks, we'll really dig into what the effects were, particularly on the power grid. 세계적인 재난 예보 상황에서 우리 과기부도 우주 전파 재난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도가 낮아 오로라 관측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일단 먼저 볼까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뉴욕을 121대 89 대파했죠. 그러면서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는 미네소타에게 2연패를 당한 뒤에 어제 115대 107로 2연승을 거두면서 역시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2연패를 당할 때까지만 해도 지난해 챔피언 이 덴버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나 라고 했는데 네,
역시 저력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오클라호마 시티와 댈러스 간의 경기가 있는데요.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간의 경기는 보스턴이 2승 1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와 댈러스 간의 경기는 댈러스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발등 타박상에서 회복해 복귀한 경기에서 이번에는 어깨가 빠지는 부상을 당해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도 상대 투수의 투구에 손등을 맞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4말루 위기 상황. 상대 타자가 때린 공이 큼지막하게 날아가자 이정우가 공을 잡으려 뛰어올랐지만 펜스에 부딪힌 뒤 그대로 쓰러집니다. 글러브를 낀 왼팔이 힘없이 그라운드에 털썩 떨어지고 어깨를 부여잡은 이정우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Well, he jumped up. He may have landed on the top of the fence, and if that's the case, it could be a separation. 곧바로 교체돼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부상이 아닌 어깨 염좌로 알려졌지만 경기가 끝난 뒤 구단은 어깨 탈구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밥 멜빈 감독도 이정우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려했습니다. MRI 등 추가 검사가 진행돼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 이정우는 지난 9일 콜로라도전에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발등 타박상을 입은 뒤 3경기를 결장했습니다. 하지만 복귀전에서 한 타석도 서보지 못하고 더 큰 부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이정우와 같은 날 샌디에이고 김하성도 손등에 공을 맞아 경기 중 교체됐습니다. 강속구 투수 뷰러의 시속 152km짜리 싱커였습니다. 고통으로 호소하던 김하성은 응급처치를 받고 1루로 나섰지만 다음 이닝에 결국 교체됐습니다. 김하성은 검사 결과 다행히 골절 등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0대4로 패했습니다. 지금 김하성 선수 부상 얘기만 나오고 경기 결과가 안 나왔어요. LA 엔젤스는 캔자스시티 로이즈와의 경기에서 4대2로 패했습니다. 지금 LA 엔젤스는 3연 초과입니다. 이 프랑스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의 고별전은 패했지만 우승 축하연에서 이강인과 음바페 두 선수가 제법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반 8분 골키퍼의 기가 막힌 초장거리 패스를 한번 보시죠. 자로잰 듯 어마어마하면서 정확한 긴 패스가 날아갑니다. 이런 걸 골 냄새 맡는다고 하죠. 음바페가 멋지고 현란한 개인기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갑니다. 후반 11분엔 이강인이 또 한 번 절묘한 왼발 크로스를 올렸는데 아센시오의 헤더가 너무나 아쉽게 빗나가면서 도움을 놓치고 말았네요. 결국 경기에선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던 파리 생제르맹의 화려한 축하연,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팀을 떠나는 음바페와 이강인 함께 포즈를 취하며 정상에 선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데 정말 각별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2024년 5월 13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